올해 유튜브 저는 미국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미국 뉴스 중에 또 많이 올라왔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낸시 펠로시라고 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하원 의원장 낸시 펠로시가 20여 년간 계속해가지고 이 하원 의원장을 계속 맡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신이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내려오겠다, 이제 퇴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계속해가지고 이 낸시 펠로시는 이 하원 의원장을 맡아왔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기 후보로 제프리스라는 분이 이 후보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흑인이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상 첫 이제 미국 의회에서 첫 흑인 대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디버시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인 그런 이제 파워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성 파워에서 인종 간에 이제 차별 없는 흑인분이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 미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이 다수석을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수석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민주당에 있었던 1, 2, 3위가 권력 1, 2, 3위가 내려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중간선거 패배로 인해 가지고 이 지도부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간선거에서 이 하원 의원은 공화당한테 지금 넘어간 상태가 아닙니까? 공화당이 이제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헌터라고 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탈세도 있었고 뇌물 수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혐의로 계속해서 지금 5년째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조사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라인에 서 있었던 이 아리조나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조나 주지사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이 중간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겠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텐데 이 아리조나 주지사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진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불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중간 선거는 뭐 사기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예전에 했었던 거 저번 대선에서 졌었던 거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나는 불복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헛소리를 트럼프랑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리조나 전 주지사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엄청난 위협이라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이 대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 여론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는 제발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대선에서. 그런데 지가 또 나온다고 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 디센티스가 훨씬 더 대선 후보로 이제 적임자다라고 하면은 디센티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화당에서 과연 누가 대선 후보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될런지 내년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내년까지 잘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느 한 중국인이 미국의 이 항공 기술들을 이제 빼가려고 스파이가, 이 중국 스파이가 미국에 스며들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스파이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붙잡아가지고 이 스파이한테 20년형을 내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중국의 스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스파이들은 각국에 있는 엄청난 기술들을 빼돌려 가지고 중국에다가 이렇게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죠.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을 지금 빼돌려 가지고 훔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견제를 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성탄절날 자동차를 타고 이 성탄절 퍼레이드를 했었던 사람들을 차량을 돌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망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종신형에 처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 종신형에 더불어 가지고 징역을 1067년을 때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종신형이면은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닌가? 어쨌든 징역을 1067년이나 때렸다고 합니다. 이 1067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1000년 동안 살지를 않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이 자식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때리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1067년이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LA 있지 않습니까? LA 오토쇼가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LA 오토쇼에서 현대하고 기아에서 이 새로운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기차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새로 나온 아이오닉 6라고 하는 굉장히 멋들어지게 생긴 세단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에 나오면서 초기 물량이 모두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새로 나오고 있는 현대 전기 자동차들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현대 아이오닉 6라고 하는 것은 쿠페처럼 생겼는데 세단이거든요. 굉장히 멋들어지게 생겼습니다. 특히 뒷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포르쉐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날렵하게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앞에는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뒷모습은 굉장히 멋지고 옆모습도 굉장히 슬릭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랑 이 똑같은 차체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가지고 성능은 비슷합니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차가 완전히 또 틀린 것이거든요. 아이오닉 5는 조그만한 SUV고, 그리고 이 아이오닉 6는 세단이지만 굉장히 멋들어지게 생긴 쿠페처럼 생긴 그런 차이거든요. 어쨌든 둘 다 지금 현대에서 이 전기 자동차로는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터 트렌드 있지 않습니까? 이 모터 트렌드에서 Car of the Year를 매년 뽑거든요. 매년 가장 좋은 이 자동차를 뽑는데, 이 Car of the Year에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G90가 뽑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대한민국의 자동차 이 현대 있지 않습니까? 현대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요. 이 현대 제네시스 G90라고 하는 것은 제네시스에서 팔고 있는 가장 기암급 자동차이거든요. 세단인데 뭐 7 시리즈나 이제 벤츠에서 S클래스나 아우디에서 A8 같이 제네시스에서 나오고 있는 세단 중에 가장 비싼 세단인데,
최고급형 세단인데 그렇게 이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겉모습도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안에 편의 시설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 트렌드에서 매년 뽑고 있는 car of the year의 G90가 이렇게 발탁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현대 잘 나가고 있고요. 기아도 현대기아 이제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현대기아 따봉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가 또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제 땡스기빙인데 이번 땡스기빙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것 같다. 역대 최고치 여행객들이 돌아다닐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한 450만 명 정도가 미국에 민족 대이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벌써부터 이제 자신의 본가에 고향에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자신의 부모님 집에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제 탈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또 예전에 이 자바 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LA 자바 시장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범죄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5배가량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자바 시장, 여기 LA 패션 디스트릭트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도 별로 안 좋거든요. 경기도 굉장히 나쁜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범죄까지 들썩인다고 하니까 정말 좀 안타깝기가 그지없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LA 근처에서 이 경찰 훈련생들이 75명 정도가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가 어느 한 자동차가 혼다 SUV가 이 사람들 무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25명이나 다치고 이 중에 한 5명은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그리고 2명 정도는 크리티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수술도 계속 받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잡았는데 20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바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제 이런 일을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일을 벌인 뒤에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어제 또 풀려났다고 하네요. 풀려나면서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거 불충분이기는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경찰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DUI 검사를 했다고 해요. 음주운전을 한지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롱웨이로 가가지고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75명이나 운동을 하고 있는 경찰 훈련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른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소문도 돌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 20대 범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을 일으킨 이 20대 사람이 경찰들의 좀 원한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경찰관이었다가 이렇게 또 탈퇴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경찰에 지원한 적도 없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받게 될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15일 만에 또 ICBM을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ICBM을 발사를 하게 되면서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기시다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 기시다 총리가 나와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6개국의 대표랑 긴급 회동을 해가지고 회의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 총리는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최근 들어가지고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가난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실험을 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를 해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암호화폐를 털어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
자금들 한 30%는 이 암호화폐를 탈출한 것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북한은 전 세계 악의 축 중이 아닌가, 악의 축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와 버금가는 북한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일본 앞바다에다가까지 이렇게 쏘게 되면서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군사 합동 훈련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또 보여줘야 하겠죠.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가지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쨌든 뭐 북한은 정말 짜증나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난 10월 달에 물가가 3.6%가 오르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현재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최근 30년간은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다가 드디어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에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임금도 제대로 오르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일반 사람들은 사는데 또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제 6.9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큰 지진들이 계속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리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동 킥보드가 계속해가지고 사고를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하네요. 사망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파리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금지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마다 이 전동 킥보드가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정말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심지 내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가 좀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에 따른 사고들 같은 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뿐만이 아니라 킥보드, 이 공유 킥보드들을 아무데나 둬가지고 이것이 또 문제가 또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가지고 좀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전동 킥보드는 도심지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제 필요한 교통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심지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지보다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카타르 피파 이 월드컵 아닙니까? 이 카타르 피파 월드컵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카타르 피파 이 월드컵 8개 구장 내에서 맥주 판매가 금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 피파에 대해 가지고, 이 월드컵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인가 유럽 쪽에 있는 기자단이 이 카타르에 정식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정식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뭐 당연히 기자들이니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카타르 분위기가 이렇고 지금 월드컵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뉴스 채널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경찰들인가 이 카타르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 카타르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상 촬영하는 것을 제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과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를 부수려고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면이 고스란히 모두 다 나갔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카타르 측에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는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장면들이 지금 전 세계로
세계로 퍼져 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본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이제 호텔들도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들을 그냥 여러 군데다 둬가지고 이것을 호텔 마냥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인프라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이 FIFA 월드컵을 맞이를 해가지고 급격히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많이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좀 모자르다고 하고 그리고 이 카타르라는 곳이 굉장히 좀 폐쇄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맥주 판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 뭐 남녀가 같이 자지도 못한다고 하고 굉장히 좀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카타르를 월드컵 개최지로 뽑은 FIFA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되지도 않은 나라를 어떻게 이런 월드컵을 개최를 하는 나라로 뽑을 수가 있느냐라고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출발을 했었을 때는 나스닥 1% 넘게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틀 연속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타겟 있지 않습니까? 타겟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번 4분기 때 실적이 절반으로 깎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타겟발 경기 침체인가?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빠졌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연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지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이다. 7.7% 이거 절대 낮은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7%대까지 5%에서 7%대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어마무시하게 또 이렇게 붕 이렇게 또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플러스이기는 플러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연은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은 반응을 지금은 보이고 있지는 않다. 처음에는 보였지만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이렇게 올라갔지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연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5% 최소 5%에서 이제 최고 7%대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장단기 금리 있지 않습니까? 장단기 이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또 역전을 했었다고 합니다. 40년 만에 최대 역전폭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폭을 더 많이 보여주면은 많이 보여줄수록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고를 하고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위터에서 고강도로 엄청나게 헌신을 하면서 고강도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뒤로부터 지금 이 트위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직원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핵심 인력까지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위터의 최대 위기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로부터 트위터가 엄청나게 나쁜 길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나중에는 좋게 변모할지는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는 역대 최고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또 어제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고강도 업무를
기부를 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나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잘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자른 거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지금 트위터를 지금 고소를 하고 나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에서도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8명인가 이 8명에 대한 직원들한테 비판을 엄청나게 하면서 잘랐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 8명이랑 또 전 직원들이 스페이스 X요. 스페이스 X 전 직원들이 이것도 불법적으로 자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스페이스 X 역시 고소를 하고 나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좀 불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잘라가지고 고소를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또 긴 법정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가지고 부당한 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CEO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리해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정리해고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계속 미국에 드리워지고 있으면서 정리해고 사람들을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로 지금 미국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봉쇄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봉쇄를 당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폭스콘인데, 이 폭스콘에서 이 아이폰 14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지만 봉쇄를 당해가지고 이 아이폰 14 생산하는 게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 14 지금 주문을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폰 14은 지금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이 아이폰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또 판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 이 메타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한 11,000여 명 정도나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메타의 수장 마크 저커버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메타의 매출을 이끌 선동력은 바로 메신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매출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래는 메타이다, 미래는 메타버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보니까 메타버스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돈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매출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메신저가 지금은 미래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당연히 메타가 미래이기는 미래이지만 조금 너무나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메신저, 카카오톡 같이 이런 메신저가 지금은 돈벌이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에서 좀 더 많은 기능들이 부과가 되면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할 방법을 찾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GM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IRA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것이 발동이 되면서 전기차 판매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수혜주 중 하나는 바로 GM이거든요. GM에서 전기차를 또 많이 만들게 되면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이 IRA 정부에서 주는 이 보조금을 그대로 모두 다 받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 GM은 내후년 2025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기차가 또 굉장히 또 많이 팔릴 것으로 GM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는 어제 한 100여 개 이상이나 되는 매장에서 파업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스타벅스에서는 이 노조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산이 되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노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스타벅스 매장 100여 곳 이상에서 어제 파업을 하면서 시위가 있었다고 하네요. 임금 올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상원에서 이런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사업에 사용이 되는 모든 반도체들은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지금 법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나란 일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중국에서 만든 반도체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들만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이런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FTX 있지 않습니까? 이 FTX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FTX의 새로 신임이 된 이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엉망인 기업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무적으로도 형편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기업은 처음 봤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FTX에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한 60만 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전 세계 3위, 전 세계에서 3위나 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불안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자체가 너무나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FTX 회사에 내에서 회사 돈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마구 벌였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사 부채, 자회사들의 부채도 갚고 그리고 직원 명의로 된 뭐 부동산도 사고 뭐 말도 아니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 FTX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투자금은 회수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엘살바도르는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었습니까?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비쌌을 때 45,000달러의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16,000달러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45,000달러에 샀는데 지금 현재 16,000달러, 그러니까 65% 이상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엘살바도르는 매일같이 비트코인 하나씩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나라 돈으로 별생 난리를 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법정 화폐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쓰는 그런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한다는 그런 소리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매일같이 비트코인 한 개씩을 산다고 하니까 좀 정신이 나간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5%가량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금리 최소 5%, 최고 7%대까지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국제 유가 5% 급락을 해가지고 81달러대까지 내려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제 유가 3% 넘게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78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계속 유가 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3,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58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10만 명이라고 하고요. 1억 10만 명.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의 수는 110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독감 있지 않습니까? 독감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LA에서도 독감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독감 예방접종 빨리 접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WHO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일본, 한국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8만 4천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4만 6천여 명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도 2만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지금 베이징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중요 도시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올 겨울에도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또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6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크레인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눈이 내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이 발전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가 단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위가 계속해서 들이닥치다 보니까 지금 첫눈까지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군들도 지금 엄청나게 위험에 빠져 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둘 다 종전 협상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둘 다 빨리 얘기 잘 해가지고 러시아 좀 물러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탈영을 한 러시아 탈영 병사가 우크라이나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범죄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차에서 있었던 학살 있지 않습니까? 부차 학살에 대해 가지고 내가 증언을 하겠다 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전쟁 범죄를 일으켰는지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증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또 증언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난 뒤로부터는 러시아는 패망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기반 시설이 지금 거의 다 망가진 상태이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 발전소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거의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서 9개월을 넘기면서 러시아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빨리 경기 침체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쭉 잃어버린 100년 해가지고 러시아는 아주 그냥 폭삭 망해버려가지고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기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도 아침하고 저녁으로 굉장히 춥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독감이 지금 엄청나게 10년 만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도 조심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